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밤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해석은 이런 겁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파월 연준 입장에서 나는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장을 관망할 거니까 좀 나설라 그러면은 미국 정부서 좀 나서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저는 정리했습니다. 지난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일단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로 한 가겠고 또 일정 기간 평균 물가 목표제 이렇게 인플레이션 한 2% 정도 해서 좀 어느 정도 이상 가더라도 용인을 하겠다.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실업률이 조금 개선이 될 것 같다. 또 그리고 미국 경기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개선이 될 것 같다. 하지만은 상당 기간 이렇게 경기 침체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대충 이런 이야기하고 끝내봤어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 보고 좀 해봐라 이거요. 미국 정부 보고 나서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 양적 완화하고 있습니다. 채권 매입하고 있고 시장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지금 의회에서 계속 싸움하고 있다 아닙니까? 좀 경기 부양 하니 많이 계속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파월 연준 입장에서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시장 대충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면도 있으니 좀 지켜보자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국 정부에서 지금 하던 거 계속해서 경기 부양 좀 해봐라 대충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시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거요. 기존에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더 확산이 되는 가운데 연준이나 미국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좀 쉬었거든요. 뭔가 하나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게 뭔가 해서 시장은 좀 허지부지된 그런 상태라 볼 수가 있죠. 자, 상황을 조금 정리해드리면 대충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 중이고 한 3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 확진자 수가. 관련해서 조금 보여드리면은 정확하게 여기 한번 보자. 9월 17일 요 5시 22분 기준으로 보면은 2,988만 명 이런데 거의 3천만 명에 육박하죠. 인도가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엄청나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 최근 한 18일 동안 500만 명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확진자 수가.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또 심지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설사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치료효과는 7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마스크가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면은 뭔가 중앙은행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든 어떤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준은 난 모르겠어요. 관망하겠어요. 해붙고 미국 정부에서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싸움한다고 아직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은행이 특별하게 하는 거 없죠? 예전에 한 그대로 안 하는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하는 거에서 좀 더 나은 또 다른 뭔가를 제시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일단 한국은행은 관망.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 한참 있었는데 요즘 조금 주춤하죠. 그리고 4차 추경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이 경기 부양보다는 더 걱정이 되는 게 바로 방역이에요. 이게 한 2.5단계까지 갔다가 3단계는 차마 못하고 2.5단계까지 갔다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분들께서 죽겠다고 난리지기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2단계로 다시 낮췄다 아닙니까? 지금 방역이 굉장히 급선무인 상태이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하려면 또 사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일단 장기적으로 좀 갈 것 같고 지금 중앙은행에서 관망한다 해봤고요. 우리도 관망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돈을 풀긴 풀어야 되는데 잘 풀리진 않을 뿐더러 지금은 이게 방역에 더 무게 중심이 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은 우자겠노? 그냥 살짝 벗어나 있죠. 그러니까
세 단어로 요약해 드리면은 견디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계속 돈이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정부에서도 마땅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 없고 중앙은행에서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확산된다 그러면은 또 돈이 풀린다고 일단 볼 수밖에 없고 또 실물 경기하고 괴리가 벌어지면서 자산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주식을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봐야 되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견디는 거고. 근데 또 시장이 계속 줄기차게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가야 되겠죠. 일단 뭐 시장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안 좋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뭐 관망하겠다고 했는데 세력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큰돈 움직이기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줘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이 정도 우리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업종 조금 살펴보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 확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가 현재 좀 괜찮고 또 그동안 이렇게 의약품, 화학, 서비스업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비중을 조금 줄여주는 게 좋죠. 또 그리고 그 나머지 업종들은 괜찮으니까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도 괜찮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험한 종목이 있네요. 이거 종목은 한 종목만 좀 봅시다. 이건 뭐가? 이거 유나이티드. 이야, 끝내주네요. 유나이티드 제약인데, 이야, 이렇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이거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많이 드십시오. 자, 우리 시장에서 오늘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그래도 매수한 종목이 한 3종목 정도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만도인데, 만도는 어제도 아래도 며칠 전에 나왔었죠, 이거? 만도 같은 경우는 뭐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접근하기는 좀 그렇죠. 오늘 이야기한다고 내일 사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이격이 이렇게 더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게 좋겠지요. 자, SL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시끄럽던 종목 아닙니까? 근데 최근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재무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일단 영업이익은 뭐 계속 꾸준히 돈을 벌고 있죠. 뭐 올해 조금 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투자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요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또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업종 같은 데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앞으로 전기 자동차로 계속 넘어가게 되면은 물론 엔진 자동차도 계속 남아 있겠죠. 전기 자동차의 장단점이 있고 엔진은 엔진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저렇게 뜨는 것처럼 분명히 그 안에서도 비중의 변화는 있을 거기 때문에 아예 막 이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그런 중합 자동차에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그런 거 투자 안 할 거고, 그 부품회사 관련 기업들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까딱 잘못하면 서양 길로 가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옥석을 좀 가릴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좀 괜찮죠. 괜찮은데 최근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수급도 보면은 수급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최근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현재 웬만큼 오를 종목은 다 올랐고 여러분들은 현재 주식을 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정말로 좀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약간만 조정만 좀 와주면 정말 좋겠는데 약간 또 조정이 왔다가도 또 쑥쑥쑥쑥 다 올라가 버리거든요. 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떨어지면 다 받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 은행에서 이제는 이제 월세도 대출해 준다 그래요. 월세. 그동안 전세 대출까지 있었습니다. 이제는 월세까지 대출을 해준다 그래요. 은행에서는 어쨌든간 돈을 빌려줘야 돈을 벌어먹겠죠. 또 그 은행 같은 경우는 또 그 지난 골드만삭스가 그 하도 이제 파생 상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특별한 기술을 좀 개발해냈다 아닙니까? 바로 자산 유동화 증권, 자산 유동화가 아니고 대출한 거 유동화 시켜가지고 팔아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이 채권 있죠. 이 채권을 가지고 옛날에는 돈 다 받을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 기술이 좀 발전해서 요걸 가지고 뭐 만약에 떼이면 어떻게 보험도 좀 들고 해가지고 위험을 갖다가 줄이는 이런 기술까지 참 개발해 가지고요. 이거 팔아봅니다. 그래서 팔면서 은행은 이렇게 원금 회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출해주면 뭐 끝까지 갔는데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대출해주고 그 채권 자체를 팔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액면상 은행으로 돈 받는 거지, 갚는 거지만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행은 하나의 중개로 이제 처음에 대출 낼 때는 지가 대출 냈지만 뭐 일정 기간 3년이면 3년 지나고 나면은 채권을 저렇게 넘가버리기 때문에 지는 하나의 중개 역할밖에 안 해요. 그 위험을 갖다가 떠넘겨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출도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이런 과정 자체도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런 대출까지 받아서 산다 그러면은 정말 참 살기 힘들겠죠. 사는 집까지 이렇게 심지어 그 월세 보증금까지 대출로 낼 정도면은 정말 내 자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가 다 돈을 풀어가지고 돈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월세까지 대출을 월세 보증금까지 대출을 내야 될 상황까지 밀려있다는 것은 참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그런 분들이 취직해서 마땅하게 예전처럼 돈을 벌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아마 지금 없는 분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주식 투자로 그나마 현재 시장이 조금 낮고 그다음 우리가 아직은 주식 투자 할 만하니까 지금 내 이 유튜브 보고 있는 거죠. 주식 투자도 안 하는 사람이 내 유튜브를 왜 봅니까?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니는 직장이 있고 맨날보다는 벌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자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직을 가지고서 뭔가 돈벌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금 자산 가격이 지금 이렇게 돈의 가치와 비교해서 재평가를 자꾸 받고 있으니 한번 살아보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나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월세까지 대출을 내는 정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니까 또 저렇게 대출을 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돈 자랑해서는 절대 안 돼요. 사람들 만날 때도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그 돈을 좋은 일에 쓰고 싶으면 요즘 같은데 기부하면은 또 중간에 어떤 놈들 다 띵가먹고 재미없다 아닙니까? 그냥 쓰세요. 만다고 내가 쓰면 되지 남한테 줘서 네가 쓰라고 하냐고. 중간에 뭐 전달 배달 사고 터질 수도 있잖아. 돈 요즘 같은 시기 가게 가서 뭐 사주고 하는 게 가게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 소비도 굉장히 큰 미덕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쓰십시오. 그러면 나라도 살리고 애국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가면서 투자도 뭐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